안녕하세요. 현실주의자입니다. 저번 한 주는 좀 어떠셨나요? 뭐, 나쁘진 않았습니다. 상승률도 조금 있었고, 생각했던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여졌고, 좀 괜찮은 한 주였는데요. 지금 악재가 하나 떠서 심려가 크실 것 같습니다. 뭐, 저도 그렇고요. 그 악재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일지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보시고 같이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너무 휘둘리지 말자라는 겁니다. 다음 한 주의 전략은. 다음 한 주는 정말 변동성이 클 거예요. 변동성이 클 거니까 만약에 아직 접근하시지 않고 관망하고 계신 분이면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비중이 좀 낮으신 분들은 그냥 조금 지켜보다가 비중을 늘릴지 말지 결정하면 좋을 것 같고요.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톨러런스를 정하고 그거 이하로 떨어지면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 다음 한 주 한번 보겠습니다. 지난주 리뷰, 다음 주 예상, 그 다음에 검색기 포착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, 지난 한 주를 보시면 뭐 다우존스는 고점대에서 지금 약간 조정을 보이고 있죠. 근데 나쁘지 않습니다. 주의 마지막을 상승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다음 한 주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나스닥도 똑같습니다. 나스닥은 일단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죠. 이제 저기는 이제 돌다리를 두들기면서 가겠죠. 투자자들이 너무 막 심취해서 그 내동매매를 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저쪽도.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잠깐 전고점을 돌파했네. 이때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. 그러니까 전고점을 돌파할 때 돌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나스닥이랑 다우존스는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이게 일단은 조정을 좀 보이긴 했는데 멀리서 보면 그냥 괜찮죠. 아직 상승한 이후에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근데 지금 악재가 떠서 다음 한 주는 조금 열어놓고 봐야 돼요. 열어놓고 봐야 되는데 하락폭이 저희가 박스권을 예상했잖아요. 그러니까 2100 이 정도까지는 좀 열어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현재까지는. 뭐 근데 상승 하락을 쉽사리 예측 못할 상황이 됐어요. 그러니까 대충 다음 한 주는 보합하겠다, 상승하겠다라는 게 추세는 보이는데 뭐 정확히 맞추지 못하지만 사람들이 좀 애매하긴 해요. 지금 뭐 조정을 보이고 끝났으니까. 근데 주 마지막에는 좀 나쁘지 않았죠. 그래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다릅니다. 예, 코스피랑 다르게 지금 움직임이 좀 괜찮아요.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. 강한 호재가 떠야 되는데 지금 강한 악재가 떠가지고 이것도 또 어떻게 영향을 줄지 모르겠네요. 세력들이 어떻게 판단할지가 가장 중요하긴 한데 뭐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들의 의중이 바로 드러날 한 주인 것 같습니다. 원달러는 미친듯이 상승했습니다. 진짜. 근데 윗꼬리를 계속 달고 있긴 해요. 근데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했기 때문에 환율은 당분간 좀 슈팅을 줄 것 같습니다. 오일 가격은 안정되고 있습니다. 안정되고 있고 저기서 횡보를 하거나 약 조정을 줄 것 같습니다. 오일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. 떨어져 주면 또 수혜주들이 있죠.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좀 이 기름값에 대해서 계속 완화적인 스탠스였는데 지금 정책이 끝났잖아요. 그러니까 추가 정책이 나올지 좀 지켜보겠습니다. 근데 유가가 떨어지면 더 해줄 필요가 없죠.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게 올랐는지 보시면 뭐 당연히 그래핀 관련주인 국일제지가 엄청나게 올랐네요. 동성제약이 보이네요. 예, 동성제약은 50% 정도 올랐네요. 뉴지랩 같은 경우는 잡지를 못하네요. 저렇게 올라가는 건 정말 세력들이 개미 접근 금지라는 신호입니다. 뭐 에이스테크 5G랑 리디노미네이션이랑 그래핀이랑 IT 반도체 쪽이 많이 올랐습니다. 그 외에는 없어요. XINC도 그래핀이죠. 아무튼 그런 좀 테마가 형성된 한 주였습니다. 저 테마를 잘 따라가셨으면 괜찮았을 것 같아요. 테마가 좀 아쉽네. 이런 걸 보면 하락한 걸 보시면 장원테크가 엄청 떨어졌네. 장원테크라 하락했는 것도 잘 지켜보셔야 돼요. 자이글도 많이 떨어졌고 필룩스 지금 약간 지켜봐야 될 종목들이 좀 많아졌습니다. 그러니까 대세 하락이라서 떨어지는 거는 별 수 없는데
단기적인 폭락은 단기적인 폭등을 가져오기 때문에 진짜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잘 잡으세요. 보면 저도 이런 거를 좀 잡아보려고 계속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세력들이 산 걸 보면 삼성 엔지니어링이 6% 올랐네. EID가 저거는 왜 샀지? 외국인들이 엄청 샀는데 이게 샀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산지를 봐야 됩니다. 공매 상한인지 아니면 그냥 매집인지. U 플러스 통신주를 좀 사고 있네요. LG U 플러스를 샀다라. HTEC 5G이고 우리손 FNG는 돼지 열병이죠. 금융주를 좀 샀고요. LG전자를 좀 많이 샀는데 상승은 못했네요.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데 한송 네오텍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올라가네요. 예. 저게 정치 테마주의 그냥 밑밥일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습니다. GS건설도 살 때가 됐는데 세종텔레콤, 대유에이텍은 자동차죠. 그러니까 약간 외국인들은 지금 아까 본 테마들을 사고 있는 게 아니에요. 테마는 형성돼서 개미들이 폭등시키고 있는 거고요. 아마 외국인 기관 매도 상위권에 아까 테마들이 있을 거예요. 우리손 FNG 같은 경우는 계속 사네요. 저거 너무 빨리 팔았네. 저것도. 그 검색기에 뜬 종목을 보니까요. 기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봤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검색기에 이번에 좀 많은 종목이 떴어요. 제가 항상 좋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인 대한제분이 있더라고요. 대한제분. 지능기업, 서원. 근데 서원, 시그네틱스, 지능기업이랑 시그네틱스, 세트리가이 이런 거는요. 상승이 어느 정도 일어난 종목이에요. 일어난 종목인데 뭐 제가 임의적으로 막 제가 만든 결과를 조정할 수 없으니까 넣은 건데요. 상승을 많이 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런 종목들이 뜨면 하락을 기다립니다. 하락을 기다려요. 하락을 기다렸다가 들어갑니다. 대한제분 같은 경우엔 큰 상승을 보인 뒤에 60% 이상 조정을 보였어요. 대한제분은 약간 1차 산업이거든요. 식품 관련 종목인데 저런 종목들이 정말 많이 떨어졌을 때 매수하기 좋은 종목입니다. 그러니까 뭐 S오일, 뭐 한국전력, 뭐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. 그냥 배당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세월이 아무리 바뀌어도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사양 산업이 안 되는 종목들은 하락을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는 게 최고입니다. 아무튼 대한제분이 최근에 폭등해가지고 좀 아쉬웠는데요. 다시 조정을 보이고 있어서 언제 들어갈지 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. 이걸 보실까요? 그냥? 아니다. 이거는 매주 제가 매일매일 시황에서 보기 때문에 뭐 지금 이 시간에 보는 건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. 아무튼 제가 매주 이렇게 검색기에 나온 종목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당연히 상승하는 종목도 있고 하락하는 종목도 있어요. 근데 이거는 최대한 안정성을 고려해서 검색하는 거기 때문에 막 폭락하는 종목은 없을 거예요. 근데 가끔씩 폭등하는 종목이 나오거든요. 동성제약처럼. 그러면 좀 피해를 보실 수 있어요. 그렇게 되면. 그러니까 제가 말한 시점이랑 그 다음에 매수할 시점이랑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참고하셔야 돼요. 이런 것들은. 그러니까 막 댓글을 보면 바로 샀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한 번씩 보여요. 그러면 다행히도 수익을 보셔서 다행인데 진짜 위험합니다. 이렇게 지능기업 이런 것들은 지금 그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상승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. 굉장히 많이 한 종목이기 때문에 덜컥 사시면 좀 애매해집니다. 위치가. 분명 더 오를 수 있습니다. 요즘에 추세가 대상승을 한 이후에 개미들이 못 따라붙게 계속 올라가는 형태의 차트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. 이게 대세 상승장에서 나오는 차트들인데 지금 장이 좋아지고 있다라고는 보이지만 지금 막 지뢰밭이 있어요. 지금 보면 방금 막 말씀드렸듯이 막 북한이 막 촉포 쏘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 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. 우리나라 특성이에요. 그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저평가라고 하잖아요. PBR이 0.7밖에 안 됩니다. 코스피가. 말이 안 되는 상태예요. 이거는 어떻게 지금 사서 우리나라 기업이 다 쫄딱 망해도 그 이상의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아무도 투자를 안 하고 있어요. 지정학적 리스크가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잘 돼 가는 것 같다가도 또 이렇게 한 번씩 튀어주고 하니까 정말 우리나라 증시는 좀 예측이 힘든 것 같습니다. 뭐 증시 자체가 원래 예측이 힘들지만 그래도 미증시의 큰 흐름 같은 건
어느 정도 읽어내잖아요. 그러니까 다른 나라 증시는 정직해요. 정직해요. 추세대로 갑니다. 그냥 추세 트레이딩만 하면 돼요. 그냥 악재를 할 게 많이 없어요. 그냥 글로벌적인 악재가 터지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, 뭐 리먼 브로더스 같은 거 터지면 뭐 예외 없잖아요. 그런 건 예외 없지만, 그래도 추세가 형성되면 어느 정도 이어가요. 이어가는데 이놈의 우리나라는 진짜 무슨 이렇게 외세에 많이 휘둘려가지고 그런 게 많으니까 좀 조심조심 하셔야 됩니다. 진짜 우리나라가 주식으로 돈 벌기 힘든 나라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단타나 스캘핑 세력들이 돈을 벌고 있잖아요. 유튜브로 보시면 변동성이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. 외국에서는 스캘핑 트레이딩을 많이 하지 않아요. 예, 뭐 데이 트레이딩 이런 건 좀 하지만 막 낙폭 과대를 먹고 이런 일들은 별로 없습니다. 왜냐, 저기는 상승 하락에 대한 제한폭도 없거든요. 우리나라는 30% 제한돼 있고, 뭐 낙폭 과대가 있으면 상승하고, 아무리 주식을 떡상시키려고 해봐야 30%밖에 못 오르고,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특성을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. 차라리 단타를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. 뭐 단타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큰 스킬이 있어서 먹는 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좀 욕심을 버리고 그냥 하락이 멈추는 거 기다렸다가 사고, 하락이 어디서 멈출까를 예상하고, 약간 이런 식입니다. 그러니까 시간이 많으신, 전업까지는 아니지만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낙폭 과대에 대해서 다음 한 주 동안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분명히 갭 하락을 시작해서 다시 갭을 메우고 갭 상승을 시작했다가 다시 하락하고, 이런 그 혼조세가 나타날 거기 때문에 섣부르게 매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주는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. 아무튼 다음 한 주는 좀 관망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. 웬만하면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뭐 어쩔 수 없지만,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관망을 하시거나 좀 갭 하락을 했을 때를 이용해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고요. 다음 한 주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. 그 연휴는 일단 잘 보내시고요. 연휴 동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지만 걱정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. 옛날에 팁의 속담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.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걱정을 해도 의미가 없어요. 의미가 없기 때문에 좀 걱정하지 마시고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. 연휴 마무리 잘 하시고요. 감사합니다.